나오라 카니까. 찍어라. 사진 좀 찍어라. 지난번에 사진을 밝아놓으신 거 있었는데. 왜 있었는데? 야, 하루는 알바겠어. 아, 대구 사람이다. 약간 여기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사장이 너무 좋아요. 최고야. 진짜 맛있다. 시스템 시골에 있는 친구가 어머니 그 얘기 하잖아요. 기억을 있었어요. 나 생각도 없고 내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머리를 좋아요.
5살. 오늘 반상 다 아주 멋지고. 염치 가지고 달성문 앞에서. 북한이 지난 2013년 말 남북 관계를 절대적 국가로 선언한 데 이어서 이를 헌법에까지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 조항을 지우고 대한민국을 별도의 국가로 명시하면서 완전히 남남 다른 나라로 못 박았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에서 단행된 개헌의 핵심은 두 국가 선언입니다. 우선 개정 헌법에선 통일을 나타내는 표현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기존 사회주의 헌법 구조엔 평화 통일이나 민족 대단결 같은 통일을 지향하는 표현이 담겼지만 개정 헌법엔 삭제됐습니다. 또한 서문에서 선대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을 삭제하면서 통일 관련 위헌도 사라진 것이 특징입니다. 대신 영토 조항을 신설했는데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다며 우리와 완전한 별개의 국가임을 천명했습니다. 이전에 그 통일과 민족 개념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독립된 적대적 두 국가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와의 직접적인 분쟁을 피하려는 듯 북방 한계선, NLL과 같은 개념은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4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대남 적대성을 나타내는 표현도 이번 개헌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오래된 태국을 생각해보면 정상국가와 과정의 그런 전투적 표현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위원장을 국가 수반으로 정의하고 핵무력 지휘권을 명시하는 등
김 위원장 개인의 권한과 위상을 극대화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MBN 뉴스 강용입니다. 북한이 개정한 헌법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핵심은 이제 남북은 남남이다. 두 국가란 겁니다. 통일 표현이 사라졌고 영토 조항이 신설돼 남한은 다른 나라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부가 오늘 밝힌 북한의 새 헌법 전문에 통일 관련 표현들이 대거 삭제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북반구, 자주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 등 기존 헌법의 통일과 동족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북한의 영토를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북쪽으로는 중국 및 러시아,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남북은 별개 국가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천명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헌법 명시가 확인된 겁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강조해왔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최대의 조국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 병존하고 있는 특수한 환경과 새 헌법엔 제국주의 침략자, 적대분자 같은 적대적인 표현을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위상은 한껏 높아졌습니다. 국무위원장을 헌법상 국가기관 중 가장 먼저 등장시켰고 핵무력 지휘권도 국무위원장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북한이 휴전선 이북 지역을 영토로 규정하고 조국통일, 사회주의 승리 표현을 삭제하는 등 남북을 두 국가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최근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핵무기 사용 권한도 명시했습니다. 문하연 기자입니다. 북한은 새 헌법 1조 9호 조항에 이어 2조의 영토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영역은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헌법에 영토 규정을 넣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남쪽 6해상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략적으로 우호성을 유지하면서 정전협정 같은 국제적인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조국 통일이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같은 동족관계와 통일 개념은 삭제했습니다. 남북관계를 두 국가로 규정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다만 적대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 방침이 헌법이 아닌 정책의 영역이라는 분석과 함께 관계 개선의 여지를 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번 헌법의 남북관계를 규정한 걸로 보기는 어렵다. 그 점에서 어쨌든 남북과 평화조항에 실마리가 마련된 거 아니냐.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은 대폭 강화했습니다.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독점적인 핵무력 지휘권도 처음 명시했습니다. 반면 과거 북한의 통치 이념의 근간인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비중은 대폭 줄여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혁명투사나 영해군인 등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대상에 해외군사작전 참전 열사도 새로 포함했는데 러시아 파병 전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하연입니다. 3.3 숨은 돈을 주는 진짜 정의길 선생님과 김현태 단장님께서 주재라고 했던 한미 동맹단 창설을 축하드립니다.
그것도 당했었는데 다행히도 현재 지난주에 행사 치러가지고 그래도 막 다른 말씀이니까 주민까지 성과급을 올려달라고 난리납니다. 그러면 실시하면서 저희들이 장관 대표가 그랬었습니다. 노란 공급법 있고 하청업체들도 달려 들고 있답니다. 미래 투자를 돈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답니다. 5월 21일 삼성전자 노조 파업 예고입니다. 5월 21일 삼성전자가 노조 파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육성지방선거 선거도 개시인인데 그날이 말이죠. 바로 그날 노조 파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즉시 폭락하면 선거도 쫄딱 망할 테니 삼성의 파란지 들어서는 공주의 배를 채울지도 모른다라고 장관 대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또 잘할 거라는 겁니다. 이재용을 합니다. 지금 삼성의 팔을 붙들어가지고서 저 노조 김치 저 달래가지고서 노조 파업 안 하도록 하라.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 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 망한다는 겁니다. 중국이 또 성과급을 달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경도 파업이 되어버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본사니까. 그런데 그걸 삼성전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파업을 가지고 성과급 받는다 그러니까 그럼 중국이 오면 물어봤을 때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이용만에 가는 것이다 하면서 다시 판단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용어를 심정 도둑을 결심하고 제가 제주 사살 사건이 김일성에 의해 일어났다고 때문에 제주 4.3 사건 피해자 유족들의 명의가 기소되었고 나머지가 정산돼서 1심 재판에서 1천만 원을 배상하는 판결을 받았고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오늘은 개인적인 사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제주 4.3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관에 가보니 이렇게 영화 시작 전부터 많은 젊은 청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이 영해란 씨 제주 4.3 사건을 도저를 만드느냐라고 경쟁하는 것을 보면 일제 배방이고
한반도에서 시작된 그런 분단과 또 그것이 아직까지 이어지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김일성 사이의 이념 대결은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다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사 3사건이 결국 대한민국 국군수령을 저지시키려는 김일성과 박근혜 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이루게 되는 북한이 지난 3월 개정한 새 헌법에 북측 지역만 대상으로 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핵 사용 권한도 명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남북 관계는 두 국가로 분리했지만 적대적 지난 3월에 헌법 개정할 때 나 북한은 새 헌법 미스가 천혜로 오면 된단다. 야 이거 뺏어가라. 싸움지 하자. 그래 보면 나라.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난 있는 조용히 살자. 그래.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헌법에 영토 규정을 넣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남쪽 6해상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략적으로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정전협정 같은 국제적인 논란은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조국 통일이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같은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은 삭제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두 국가로 규정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다만 적대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 방침이 헌법이 아닌 정책의 영역이라는 분석과 함께 관계 개선의 여지를 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은 대폭 강화했습니다.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독점적인 핵무력 지휘권도 처음 명시했습니다. 반면 과거 북한의 통치 이념의 근간인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비중은 대폭 줄어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혁명투사나 영일군인 등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대상에 해외 군사작전 참전 결사 모세로 포함해졌고 가령 전사자에 대한 대우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나인입니다. 대구에도 자, 승진하고 배치도 알겠을 거 아니에요. 대구에도 기부당, 노동당, 기본소득당, 빨갱이당 다 배치를 이거 다 아니 우리 알겠다니 근데 우리 전단지를 같이 만들어서 나눠줬거든요. 나눈데 그 집에 아웃 이런 내용을 들었단 말이야. 근데 저기에는 한국말 전혀 못해도 다 받아들여. 그래서 그냥 교육시키고 도망가고 그런 집을 하는 거인데 그 친구도 이제 한글을 전혀 몰랐는가 봐. 근데 요즘은 그 휴대폰 가지고 검색하면 다 해서 번역을 해주잖아요. 전혀 모르고 받았는가 봐. 할아버지를 받아서 이렇게 검색해 주잖아요.
소주만 시키려고 막 이렇게 비슷하다. 갑자기 전단지에 손을 한딱 잡더만 우기더라고. 우기고 딱 피시를 쌤인데 또 걸어가. 그러다 타기 전에 가슴이 우리 쪽으로만 탐욕을 하고 중국말로. 그래서 이 지금 수십이 꺼져 맞으니까 타더만 창문 짱대로 손가락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들이 정리를 차분하고 협회하고 주인행사하고 우리 중국인들이 와서 구경하냐고 야, 우리 저거 해볼까? 그러니까 조금 제가 지금 뭐라고 있냐 그 사람하고 그래서 야 애국 할 수 있는 거 진짜 한 가지 작은 데 하자. 그래서 중국 사람들 매운적으로 하고 자 무조건 비싸도 국산이다. 그래서 국산을 찾아봐도 국산 찾기가 더 어려워.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니 진짜 모든 제품이 대부분이 다 중국 산사라고 뭐한 여러 개 뒤집어야 하나 나올까 말까. 그 내가 여러분들 그런 거 직접 그렇게 보여드려서 직접 알고 말지 경험을 안 했었잖아요. 몰랐다. 그래서 이 중국이 지금 모든 전반적으로 장치는 나겠어. 뭐만 바꾸고 인구만 지금 콜라 같은 걸로 곰팡이 백신으로 소멸시키고 거기에 내고 중국 국자들에서 인구만 전멸시키고 토지만 다 먹으면 그 중국 땅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이 거의 다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여태 그래서 강조해 이 오던 정부가 비자고 국가 주장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기존에 만들어 있던 통일 표현을 삭제했고 우리를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상 통일의 완전히 접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로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국산 제품 좋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통일을 포기하고 두국가론을 내세우기 시작한 건 2023년 12월부터입니다. 이후 2024년 1월 개헌 절차에 들어가 지난 3월 헌법 개정을 완료했는데 대한민국 표현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개정 헌법 제2조의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영토 남쪽 경계를 대한민국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북한은 또 헌법 구조에 있던 평화 통일과 민족 대단결 두 원칙과 함께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부분도 모두 지웠습니다. 남측을 통일의 대상이나 같은 민족이 아닌 별개 국가로 규정한 겁니다. 북한의 오래된 평물 국가로서의 하나의 관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국가 강화론과 관계돼. 한국에 대한 적대국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통일 포기를 못 박은 셈입니다. 평화의 방점을 찍고 남북 대화에 물꼬를 트려던 정부로서는 개선책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두 관계를 사실상 고착하고 향후에 얘네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남겨둠으로써 남북관계나 남북관계 개선을 낙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 북한은 또 개정 헌법에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 사용 권한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 총리 해임 권한을 처음 명시해 김정은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바람물 뭐 물질을 우리가 안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 우리가 이 정부가 뭐 검사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진짜 바람물질 이걸 거의 100% 만들었다고 해요. 중국인데 제대로 이 사람이 안 먹는다잖아. 그러니까 안 쓰고.
첨단기술 같은 거딱 내려가서 그리고 우리가 진짜 집에서 진짜 공사 내건 모두 방식을 거의 막 19개 있었다. 제발 여러분 가정에서 비싼 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다른데 알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용평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헌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아, 저쪽 누가 청년연의 소리란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부합하는 개헌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차차히 읽어보시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냥 앞에 두 개만 봐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촛불 시민혁명을 헌법 정문에 명의를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삭제를 한다. 여기까지만 봐도 정상적인 개헌이 아니라는 걸 바로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고춧가루 해도 정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좀 비싸더라도 좀 비싸게 받더라도 우리 비싼 제품으로 또 비싼 기술 이걸 싸고 찬성한다는 사람 하는 분들 이걸 찬성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목숨과 하는 것이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찬성한다는 의원들. 아니 왜 대한민국이 저도 비싸도 그 때문에 우리가 비교를 해내려고 우리의 삶이 해내려고 생각을 많이 주셔야 돼요. 무슨 놔둔다고 해서 여러분 가정에 정권에 수급을 하게 되면 다른 데 안 치고 아까 누가 잘 짚어주신 성장보다 국민의힘도 불법을 우리나라 목표를 얼마 이원정당 해외에서 못하는 목소리를 제가 국민의힘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야당이 수도가 되고 언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중국제 구성을 보면 이거는 1년 교체 안 됐어요. 오랫동안 통해서 20번 하는 거 말씀이 아니라 이 권력을 스스로의 시간을 하고 헬스 그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보기 위해 찾은 곳은 강가. 지금 지하철역에서 1분이 안 걸려요. And we do it as much as we can. General Keane, thank you for being here. What was he referring to there? You've got 10 attacks against U.S. forces, 2 ships taken, but it doesn't meet the threshold to return to end the ceasefire, essentially. Well, I think what he's saying, the interaction has taken place in the streets.
we're conducting a defensive operation, so we did expect to be attacked, and we're defending against that. But I think there are two notable exceptions to that. Number one, they're now attacking our allies in the region. That is not something that's taken place in the Straits. I think that's clearly a violation of the ceasefire agreement. The second, The UAE attacked you referring to, excuse me, they General. also Go ahead. Yep. attacked kind of briefly, but the UAE did come back for a second attack. The second thing is you attack this warship. Nothing else you can say there. Because we're not just going to do a defensive attack against you. We're going to punish you for attacking the warship. We're not going to wait until you hit that warship and kill some of our sailors. We're going to make certain that this thing is off limits. And that is the exception in my book. All right, so how do you see this? A few days back, we were talking about resuming talks. We hear Araghchi, the foreign minister, I should say, of Iran, saying that, the Pakistanis have been wonderful and, lots of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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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entially, at this point. Are there actually negotiations that are still going on that you can tell? Well, there's likely what has always been going on is some discussion with our negotiating team and some of their emissaries involved in negotiations. And I think they have always operated in the reality that, listen, the objective here, after closing down the Straits and we call a ceasefire, the objective then was to drag that ceasefire out as much as possible. And how do they do that? By promising that they're going to make some concessions and allow negotiators to do those. 하나 받아가 있어. And say, look at this thing looks like it may happen. And you heard him say publicly, look at these guys, we don't want to be it. I think that has always been part of their negotiating strategy. 오히려 거꾸로 해버렸어. 권력 개편을 줄 테니 우리가 5.18 그거 가져갈 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So we're sitting down, flying way out there, 18 hours, and putting in the concern. We have to check with somebody else, and somebody else says, no, we don't care. So the president's on to this, and he knows full well. I called him. He's unstoppable because he is except the man and that's the reality of it. Nor are they going to give us any deal that would make these objectives longer. And I think that's where we are here, to see our objectives. Because who are you? Today is not the president of the Iraqi sideline, it's not the foreign administrative sideline. It's not the man I have a voice with. The guy who's in charge is Ahmed Vahidi, and he is in regular consultation with the Ayatollah's son. And that's the reality of it.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가서 보도 해드릴까요? 네? 보도. 닉네임이 있는데, 소프 문어게 인간. 잠깐 보다 소초 윤어게인 군단이란다. These diabolical, tyrannic leaders are willing to absorb that and look at it from a prism of values and reason. And then it makes any sense. And respect them. We have to look at it as one of our intelligence guys are surviving. Themselves. How are they thinking? As opposed to I think that's where they are. But right now, we have momentum. We got a blockade opening up the streets because obviously negotiations could be able to achieve that. I think likely to go into full-scale combat operations as well as Iranians continue to up the game. As you have said, and I just want to reiterate it, it's not the Americans who cares about their people. Some people are starving, they don't care. They're all, many of them are in prison right now. Others are hiding in their homes because they're afraid to come out. They're waiting for this regime to be gone. And this regime is the same regime with different faces, but it's the same regime as the son of the former Ayatollah who's giving these orders, as you say, to Vahidi, the head of the IRGC. You always say, in order to win, you have to break the will of your opponent. What would you do right now if you were running this? How would you break the will of this?
hundreds of aircraft, a huge layer of defense out there, so it's a primary responsibility of our forces. We go back to combat operations, we would only be able to go after selected targets because the primary mission is opening up the straits. However, 아유 고맙습니다. 아 이거 뚝박이 좋네. 잘 먹을게요. 이따가 후원유고 계좌이체 시켜. 한교환이 지키러 갔다 왔지. 단시간 되잖아. 자파 사람이 없어. 자파가 공격한 데서 아들한테. 아들 안녕. 여기 가서 밤새 있어요. 나도. 멸고. 다음은 줄게요. 언니야, 떡볶이. 안녕하세요. 사람들 친이 되면 덜렁덜렁 오지. 여기서 그런데 멀어가 노는데.
사람들이 아침을 잠을 새기면 저녁에 갔다 와야지. 그래서 뭐를 해야 돼? 그것도 있죠,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분들이 자기의 것을 마음을 잡고 노래 딱 올리는 오 5월 달에는 유죄로 판매하려고 그랬다 그런 게 내용이 있겠지. 그러니까 죽었지. 한 발만 돌아서라. 누군가가 제보들이 가지고 학생회장하고 부회장을 불러야 돼. 불러갖고 역사 같은 걸 설명을 하고, 야, 너희들이 어른들이 받아들이 어떻고, 너희들이 어른을 보면서 너희들이 한다 해서 그러나 너희들 뒤에 가는 거 아니야. 나가서 말을 설명할 사람이 있어야 돼. 안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금 와 계시는데요. 우리 그 전 선생님 한번 모셔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안녕하세요. 네, 잘 쉬셨습니까? 네, 우리가 하룻밤을 같이 보낸 사이입니다. 그죠? 네, 굉장히 친해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는요, 11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정식 행사는 11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시 반 정도에 식전 행사 좀 예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찬양 기도 조금 드리고요. 불교 쪽, 서주 쪽에서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기다리는 동안에 지금 5.18에서 5월 18일부터 4일 동안 보건소에서 전남도청 보건소에서 안전하게 목격한 보건소 직원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명으로 정의양 선생님인데요.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 분이세요. 근데 4일 내내 저희가 그 4층 건물에서 보건소 공무원으로서 안전하게 목격을 했고 얼마나 그 5.18 단체들이나 광주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증언을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정말 국민들 내리에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1991년도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전남도청 31살 때 전남도청 보건과에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필명은 정의한 선생님이고 실명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금 와 계시는데요. 우리 그 전 선생님 한번 모셔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간에는 굉장히 계속 이어질 수도 있지만 민간 차원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 양국 간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발점이 된 중국 간의 방문을 계기로 충분한 차원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발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도 완화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1980년경 광주에서 있었던 5.18 관련 실제 상황을 제가 보고 있었던 사실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 실체였고 전남도청 보건과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행사를 통해서 교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데 이번의 종교류
대학생들의 데모는 오늘 정치권 인사들과 공식 인사들이 접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회를 통해서 남북이 어떤 다른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 남북 이 정치를 교류가 좀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지금 입장 자체가 정대적 투구가 많이 단순하게 이번 행사가 어떤 교류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한계가 있다. 우리는 실용으로 길을 만들고 미래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린 백성도 자신의 뜻을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과 결승전이 이달 수원에서 열립니다. 우리와 북한이 4강에서 맞붙게 됐는데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보수 중인 북한이 선수단을 파견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북한 여자 축구 선수들이 김정은 총비서 주변을 에워싼 채 환호합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북한 헌법절 행사에서 17세 이하 월드컵 우승을 김정은이 직접 격려한 겁니다. 정상적인 대같은 사랑과 믿음은 우리 여자축구 선수를 하여금 세를 뒤흔들고 전대적 신호를 창조시키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여자 축구는 스포츠 애호가인 김정은의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길거리 응원이 등장했을 정도로 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띄우는 종목입니다. 이번에 일종의 클럽팀인 북한 내 고향 축구단이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 진출했습니다. 이날 20일 준결승전 상대는 수원FC 위미고 경기 장소는 수원 종합운동장입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적대적 두 국가를 공식 선언한 이후 스포츠 분야에서도 남북은 냉랭한 분위기라 북한 선수단이 수원을 찾을지 미지수입니다. 북한은 일단 준결승전 진출 사실은 내부에 알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내고 양팀이 2025년, 2026년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선수권 보유자 연맹전 준결승 경기에 진출합니다. 이번에 참가하면 북한 여자 축구단의 남한 방문은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이후 12년 만입니다. 참가를 포기하면 결승 진출권은 수원FC 위민에 돌아갑니다. 앞서 지난 3월 호주에서 열린 여자 축구 아시안컵 국가대표 대항전 북한과 중국과의 경기에선 현지 교포 등 우리 응원단이 북한 선수단을 향해 박수를 보냈고 북한 선수단이 인사하는 모습도 포착된 바 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SBS 주신입니다. 오른쪽에 구독 버튼 누르시나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항상 저희 SBS 뉴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중 우리 참 하나도 없고 엉망진창이 여기서 2026년도 5월 17일 날 저기에서 20날 경기한대요. 온대요. 몇몇 주 시민들이 타고 있었는데 차 바닥에는 총알이 삐득삐득 담긴 하나의 상자와 수리탄, 총들이 어지럽게 수북히 쌓여있고 아이들은 양쪽에 탄알 띠를 두르고 수리탄을 몇 개씩 허리에 차고 기관총이나 소총기를 메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섭기도 하여 얼른 내려가야 하지만 차가 그대로 출발을 하며 어딘지도 모르고 다니게 되었으며 얼마나 시간이 되었는지도 모른 채 차가 멈추기에 급히 뛰어내렸으며 평평한 밤중이라 그곳이 어딘지 분간도 못하고 서있던 중 실평한 장갑차가 제 앞에 멈추더군요. 장갑차 문이 열리고 여성이 나와서 나와보고 여기 서 있느냐고 하길래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집에를 가려고 하나 발방도가 어디 서 있느냐고 말하니까 타라고 하더라. 현장 처음 장갑차에 탔더니 30-40대쯤 돼 보이는 매우 낯설은 인상의 사람이 운전을 하고 30대 여성은 마이크를 잡고 신문을 생동 방송을 계속하였다. 아무튼 도청 근방에서 내려주기에 무사히 집에 오게 되었고 그동안 집에서는 난리가 났었다고 하였다. 그날 밤에는 집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와 매캐한 열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고
아침에 나와보니 집 옆에 있던 세무서가 흔적도 없이 불이타버리고 MBC 방송국은 반쯤 탄채 상자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시내는 곳곳에 타이어등으로 도로를 차단하고 질러 온 시내가 야, 그래서 나는 조심해야 돼. 다 북에서 오신 분들 조심해야 돼. 끼리끼리 놀고 있는 거 조심해야 돼. 한국인지 알면 착하기야. 여기 탈북민이 많아. 그래서 어디 얼마나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고 없애버리고 그런 걸 다 계획하고 있어. 5월 22일경에는 시내는 교통수단이 없어서 무당 시민들이 운전하는 군용 트럭들이 일반 시민으로 운송수단이 되어 있다. 나도 가족을 데리고 왕천동 이모님 댁으로 가기 위해 무장 시민군이 운전하는 트럭을 타고 갔었고 이모님 집에 있는 동안 이상한 놈들이나 동네에서 도둑질이나 하던 자들이 촉박이 휘려고 집에 들어와 밥을 달라거나 집안을 살피거나 매우 유혹적인 태도를 보이는 때라 이모님은 그들이 주라는 대로 얼른 주고 돈도 주고 하였는데 이제와 며칠을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웅성한 눈길을 보내는데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니었다. 그 후 23일까지 숨 죽으며 버티다가 상황이 도저히 힘들어 24일 아침에는 몇 시간을 걸어서 단양 밖까지 가서 시골집 방향으로 가는 첫 편을 얻어타고 단양 밖까지 가서 시골집 방향으로 가는 차편을 얻어서 시골집에 도착하였다. 단양 밖에 오니까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피난 인력이 줄을 서고 있었다. 5월 27일경에 도청이 수록되었다는 방송을 듣고 급히 광주로 내려가고 출근을 하였다. 출근하자마자 보건과 의료진들과 함께 사망자, 부상자를 파악하고 부상자 치료 및 시신 검안 등을 하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우선 도청 중앙 공간 등의 시신들을 쌓아놓은 곳으로 갔더니 실제 썩는 냄새가 진정을 하였고 시신들은 일부는 관안에 들어있었고 일부는 비닐등에 쌓여있었고 일부는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시신들을 살펴보니 황토 땅에 묻혔다가 파온 것처럼 황토 흙 투성이었고 신체들의 형태는 말할 수 없이 처참한 상태였다. 어떤 여성 한 명이 시신들 위에 촛불을 꽂고 있었다. 시신들이 그렇게 많아도 유가족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추적들은 어디선가 시신들을 계속 싣고 오고 있었는데 도대체 시신들이 어디서 누가 찾아서 가지고 오는지가 매우 궁금하고 의아했었다. 의료진들이 시신들을 대략 검시하고 시신 숫자를 파악하고 사무실에 와서는 국군 통합병원을 비롯해서 각 병원들로부터 부상자 등을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부상자들을 파악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았다. 중복된 환자들이 있었고 경상이나 중상 환자들이 서로 겹치고 하여 이웃집과 들쭉날쭉하였고 보호를 하고서도 틀린 경우가 많았다. 부상자들의 인적사항은 파악이 되었지만 사망자들의 인적사항은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하여 시신들을 관해놓고 방부제와 탈취제들을 쏟아붓고 시신들을 모두 도청학 상부관으로 옮겨서 유가족들이 시신들을 확인하도록 지휘하였다. 시간이 흘러 더 이상 시신이나 부상자들이 나오지 않아 최종 집계를 하였다. 부상자는 437명, 사망자는 121명 것으로
기억한다. 이때 가장 특이하고 의아했던 것은 5.18 민주화 사태는 대학생들의 데모가 단초가 되어 일으킨 사건임에도 부상자들이나 사망자들 중 대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소위 민주화 운동을 하였다고 한 사람도 없었던 점이다. 당시 도청에서 부상자나 사망자들을 파악하고 치료 등을 해주는 담당 실무자는 나였으나 도청 직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보건과 직원들조차 거의 관심이 없었고 과장님과 보지사님만 업무를 챙기신 정도였고 오로지 저 혼자서 5.18 관련 온 업무를 수행하였다. 5.18 사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학생들과 일부 시민들이 데모를 하다 어쩌다가 이런 사태로까지 발전한 것으로 보고 도청 직원들이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5.18 사태를 전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었다. 만약 지금 시대에 5.18 사태가 일어났다면 도청 직원들, 경찰들, 검찰들, 의원들, 시민단체들 등이 총동원되어 사건을 수습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야, 그 외부에서도 왔어. 수원시 이쪽에도 있다고. 100명, 200명 그러고 있을 거야. 파트에서 왔어. 손빨대 나오고, 모여서 오고, 그러는 거 같아. 당시 부상자에게는 400만 원, 사망자에게는 600만 원씩을 무조건 지급하기로 하였고, 내 가족이나 친척들이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내가 추에서 섰었어. 찾아나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 후에 광주시와 광주 방역시로 출석되는 바람에 5.18 관련 업무가 도청에서 광주 방역시로 이관되었고 5.18은 저기 DJ가 그랬다는 거고 또 북한 그쪽에서 내려와서 그럴 광주 방역시와 북한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주로 좌익 성향을 위력 정치인들이 합시하여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었고 사망자들에 대해서만 당시 행불자 등을 대상으로 숫자 파악에 나섰으나 순전히 자기들 입맛대로 부풀린 숫자가 154명으로 공식적으로 최종 발표하였었다. 거기까지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2015년 5월에 친구 5.18 대법원에서 서스코리아에서 그렇게 그랬는데 깜짝 놀라 까무라칠 뻔했다. 5.18 유공자 모두가 무려 824개가 있고 앞으로도 여기에 들어올 유공자가 약 4,500명이 더 있다는 직원을 설명했다. 그래서 저는 유공자 외에 그 가족들까지도 고치는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5.18 때 다치거나 사망한 본인들만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 나는 하도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다. 그동안 5.18 단체적으로 많은 비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토록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지금 현재 5.18 관련 단체 부상자 유가족협회 총회장은 김구식이라는 자가 맡고 있다. 김구식은 80년경 나이가 40세쯤으로 광주 시내에서 이발소를 하고 있던 이발자였는데 5.18 때 부상자로 척수가 되었던 자이다. 그때 처음으로 5.18 관련 단체로 5.18 관련 부상자 및 유가족 협회가 결성되고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 자가 김구식이다. 어떤 경로로 부상자가 된 줄은 모르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였다. 그 후 계속하여 회장직을 누리며 오다 10여 년 전에 유공자 부정 지정 사건으로 잠시 회장직에서 2년 사퇴했다가 그 후 얼마 나서 다시 회장으로 복귀하여 지금까지 무려 35년 이상을 회장을 역임하고 있고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대한민국 앞날이 5.18 민주화 운동 총 우두머리가 되어 있다. 지금 떠들어라. 한 개만 줄게.